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구상에서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0시간 11분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지만 지금 남은 법안들이 쌓여있고 우울한 연말을 지나 연초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성탄절 필리버스터 첫 주자 자유한국당 우리 또 패널이시기도 하지만 주호영 의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 우리나라 국회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힘드시지 않았어요? 예, 힘도 들었고 우울, 부끄러움, 또 이 화남 이런 것이 아주 착잡하게 복합된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우울과 화남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다. 네, 그 화면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주 의원께서는 성탄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시면서 신발을 벗고 그렇게 힘들게 조금 필리버스터 하시던데. 아니, 신발을 처음부터 벗었던 것이 아니고요. 네네. 한 2-3시간이 지나니까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혈액이 다리 밑으로 몰리고 이래서. 예. 그래서 이제 신발을 좀 벗으면 나을까 싶어서 벗었다 신었다 이렇게 했죠. 사실 서 있으면 발바닥도 좀 뜨겁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필리버스터는 특별한 게 지난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김종민 의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필리버스터 또 신청을 해서 하기도 하셨던데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저는 참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소수 야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것인데. 네네. 토론이라는 이유로. 네. 물론 이제 우리 국회법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 안 해놓은 면은 있지만은 연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반대하는 토론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 토론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시간 국민을 상대로 하게 되면 네. 민주당이 볼 때는 이거 민심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찬성 토론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께서 그것을 기각을 해야 되는데 회기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법에 반해서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 토론을 허용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 토론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가 생긴 이후에 처음이죠. 그래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회기를 언제까지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에서 본회의 전에 3시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문희상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찬반 토론으로만 하겠다라고 했고 그때 주호영 의원께서 첫 타자로 또 나가셔서 나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지를 당하셨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헌법소원도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 입법처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면은 아예 무한적으로 의사진행 자체가 혹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통상 이제 자기들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으면 입법조사처라든지 의사국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데요. 네.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의사국에서 회기 결정의 이끄는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나왔는데 네, 그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의사국에서 우리는 그런 걸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사국을 빙자해서 그렇게 냈는데요. 이 지금 법 조문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토론이 가능한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기 결정의 건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문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것을 회기를 한 달로 정하면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회기 끝까지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법 조문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의장을 끼고 있다 그래서 딱 해야 되는 이유가 10가지면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회의장이 조금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오늘 2시에 사실은 임시회가 또 소집이 돼서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실은 오늘까지 이게 표결에 붙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다, 뭐 본회의는 안 열릴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아마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한시가 급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래놓고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안이 표결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하루를 넘기고 내일 하겠다는 건데 민생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다 또 뭐 예산 부수 법안이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국회 참 이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이 국회 운영의 룰을 무시하고 멋대로 한 하나의 또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국회의장이 사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27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던 거를 앞으로 땡겨서 한 그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중간중간에 한국당에서 맹렬하게 우리 또 국회의장을 비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편파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절차 진행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예, 제가 네. 한번 꼽아보니 네. 이 패스트 트랙 법안하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 9가지 정도가 됩니다. 9가지요? 예, 뭐가 있습니까? 사보임이 안 되는데 강제 사보임을 허락한 것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사법개혁 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네. 180일을 채우지 못한 채 바로 법사위에 보내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왔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사람을 졸업장도 없는데 중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중학교 입학이 무효인 거거든요, 이게. 네. 그것 플러스 그다음에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부수법안? 수정안조차도 예. 배포하지 않은 채 수정안 표결에 붙인 것. 네. 그다음에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는 있는데 서면을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 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가 11월 29일에 신청이 됐는데 그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미룬 다음에 순서를 바꾼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합쳐보니까 9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하지 말았어야 될 패스트 트랙 법안을 출발해놓고 나니까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에 포기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곳곳에 법이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다 위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전부 다 약간 논란이 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죠. 변명이다 그리고 이거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안전하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지금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하는 것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만 다 가고 있어요. 이런 네.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 치더라도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주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 아시니까 이번에도 국회법을 막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이걸 안 받아들인 거를 제일 섭섭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권한이 있을 때 안 받아들여서 섭섭한 건데 이건 불법이에요. 아, 불법이다. 의장이 예.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 우리 그렇게까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규칙을 정해놓고 딱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힘센 사람이 규칙을 자기에게 매번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는 법치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우가 공정하게 하라고 당적도 같지 않게 한 국회법에도 반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든 거예요. 더구나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연단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것인데 네.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화장실까지 다녀오라고 해줬지 않습니까? 김정민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는 화장실 안 가시려고 또 다른 조치도 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뭐 날강도 같다는 둥, 뭐 의장 소리도 안 붙이고 문희상 씨라고 하는 둥, 약간 이거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식의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국회 전체의 품위로 보면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러나 네. 원인 제공 자체를 이것은 사실은 이 품위나 격조에 관한 문제이고 문희상 의장이 먼저 한 것은 불법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70년 이상 쌓아왔던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안으로 좀 넘어가서 또 이게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선거법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고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다. 이거 맞습니까? 통과가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이제 방침은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만히 눈 뜨고 앉아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소위 비례 찬성표를 도둑맞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은 이 지금 심상정 법안 이제는 뭐 심상정 법안도 아니에요. 뭐 95% 이상이 날아가고 딱 남는 게 연동형 비례 하나 네.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찍고 비례도 자유한국당을 찍은 한 7,800만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개정선거법은 지역구에 있어서 당선시키지 못한 사표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네. 이 법대로 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당의 비례를 찍은 표가 몽땅 사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죠. 민주당은 우리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누차 이런 문제가 있고 비례대표 사표가 7,800만 표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떠들어왔고 우리가 그러면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비례 정당이 꼼수라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까지의 언행으로 보면 민주당이 만들 수 없지만은 이분들은 당리당략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을 제가 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들다가도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또 비례민주당을 만들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이 되고 나면 제일 피해보는 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합의를 한 것인데 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것은 사후 변명에 불과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 민주당이 처음에는요? 이런 희생이 온다고 알았으면 이래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 지도부가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물론 뭐 누더기 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은 선거법이 합의돼서 올라간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현재하고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은 처음에 이 테스트 출액할 때는 소위 5분의 3이 무리하게 합의해서 거창하게 나오다가 태산명동의 서일비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그 안에는 한 석이라도 우리 자당의 의석을 더 가지고 가려는 것을 감추고 온갖 선거법 이론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에 관해서 연동형 50% 하는 것도 정의당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또 공수처를 받는 대신에 이 정도 내어줘도 괜찮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의당이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철저한 이해관계 연합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가만 앉아서 비례대표 자유한국당에 찍어준 7,800만 표가 날아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한국당에서 뭐 물론 헌법소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 삼는 게 또 공수처법 관련해서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임명 방식도 문제고요. 네. 또 우선 법률적으로는 수정안은 원안의 관련 조항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공수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애초에. 그러면 공수처가 사건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서 야당 중에 1명이 반대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우선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서 야당이기는 하지만은 국회에서 1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네. 1당도 민주당은 1당이 아니라도 2석을 추천하고 자유한국당은 1당이 되더라도 다른 야당과 갈라서 하나씩 추천하기 때문에 결국 비통할 수 있는 건 자유한국당 한 표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공수처장 임명되는 것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가 여당은 이 사람을 하자, 야당은 이 사람을 하자 그러면
좋다. 둘을 같이 추천하자. 이렇게 다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그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뭐 과정 자체가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은 윤석열 총장처럼 말 안 듣고 검찰 독립을 외치고 이래 하니까 공수처장은 아예 내 편을 갖다 넣어서 검찰을 컨트롤하자.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저희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동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요. 물론 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 말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발부 여부 아니겠습니까? 발부될 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발부될 걸로 봅니다. 아,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케이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소위 가장 이 감찰 기능을 가지고 감찰이 안 되든지 공무원의 공직 범죄가 사장되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해야 할 부처에서 오히려 감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지시켰으니까 이 국가의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찰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앤 거죠. 그냥 사사로운 형법상의 어떤 한두 개 무슨 범죄보다는 이것은 국가기강이나 국가기능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록을 안 봐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영장 발부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민정실은 어차피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 말하던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외무부 공무원부터 휴대폰 가지고 다 튼 게 전부 민정실이고 이런데 그건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죠. 그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범죄가 여러 가지 있었으면 더 이상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없으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그냥 사표받고 내보내게 한 거예요. 예. 감찰을 무마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봐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호영 의원님의 예언이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